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5% 상승, 코스닥은 1.4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 증시랑 그다지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미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약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몇 차례 멘트를 좀 드렸었고, 저는 시장이 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이제 박스권 구간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요것도 진짜 많이 말씀드렸죠. 시황까지 챙겨 보시는 분들은 제일 지겨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좀 박스권으로 행보 기간을 가져가면서 이 장기 이평선들 있죠. 241선, 121선 요런 이제 이평선들 좀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을 상방으로 가져갈지 하방으로 꺾일지는 그때의 어떤 대외 변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제 제 기준에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어떤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오더라도 하방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매도세보다는 이런 어떤 적당한 박스권 구간에서 그냥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오늘 같이 이제 들어 올려주면서 이제 이 121선을 보러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과대 낙폭 국면에서 반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영양분이 고르게 퍼지면서 전 종목 그리고 전 테마 섹터들이 이제 같이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이런 어떤 한 번씩 상승이 나올 때는 약간 이제 특정 섹터의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섹터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수는 1.45%가 올랐는데 별로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섹터들 워낙 좀 많이 눌려 있었고, 예를 들어 바닥 국면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게임주들도 그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왔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IT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꺾이기 전에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IT 반도체, 게임,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을 앞두고서 제가 2차 전지 반도체는 괜찮지만 게임주들은 조금 이 흐름을,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조선이랄지 철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기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요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수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갈 때 게임주들은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서만 조금 이제 한번 수익 구간을 노리고 나오고 나서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 최대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다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는 미국 선물이 플러스였는데 장중에는 이제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꽤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구간을 놓고 아마 이렇게 진행은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한다거나 폭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긴 힘들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어떤 매수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갖고, 박스권 상단 구간이나 이런 어떤 121선 저항 구간에 도달하면은 이제 매도 관점을 좀 적극적으로 갖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마 비롯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테마들의 출현과 이런 어떤 주대 테마가 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뭐 현대사료도 마찬가지고 뭐 한일사료,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그 식량 위기 테마가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뭐 이제 눌림도 주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줘야 뭐 이제 뭐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이제 오른 거지. 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뭐 추격 매수로 따라잡고 이럴 수 있는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도 테마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돌파 매매나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잘 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뭐 돌파 매매보다는 뭐 이제 눌림목 매매나 요런 이제 매수 구간들을 좀 줬을 때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것도 이제 소외감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오늘 그러니까 뭐 섹터도 IT 반도체로 어떻게 보면 좀 몰빵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테마의 트렌드 자체도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준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완전히 이제 몇몇 하루에 뭐 많아야 뭐 한 두세 개 테마, 한두 개 테마 정도가 이제 뭐 급등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개별 테마를 갖고 있거나 뭐 식량난이나 뭐 쌍용차 요런 테마가 아닌 애들은 완전히 이제 변동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를 매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외감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는 이제 너무 고가권이니까 무서워서 못 건들겠고 자꾸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뭐 소테마나 작은 테마, 힘이 없는 테마들로 잡주들로 이제 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답답한 매매가 뭐 이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요런 모습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같은 동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전쟁 관련 테마 애들이 갈 때 그랬었죠. 전쟁 테마 애들이 무지하게 오르긴 했지만은 뭐 그때 느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전쟁 테마를 뭐 정말 제대로 매매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워낙 오버나이트 하기도 까다로운 애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조정 없이 갔다가 거의 반등 없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뭐 GSE도 그렇고 뭐 중앙에너비스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테마들의 모습인 거죠.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없이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 좋은 애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가는 애들에서 좀 매매하기가 편하고 재료 자체도 뭔가에 오버나이트 됐을 때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뭐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비중을 실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전쟁 테마보단 그래도 좀 낫기는 합니다만은 매매하기에 그렇게 이제 녹록치는 않은 그런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 수익내가 그렇게 이제 쉬운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진짜 뭐 현대사료랑 한일사료 같이 이렇게 가버리면 뭐 끼케야 뭐 돌파 매매 해가지고 2, 3%, 3, 4% 뛰기 하는 매매인데 얘는 지금 뭐 바닥 대비 거의 뭐 지금 3연상, 4연상을 가고 있으니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이제 식량 위기 테마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주쯤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사료가 아마 이제 위험자를 달았기 때문에 뭐 거래 정지 하루 나오고 또 하루 이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아마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일사료도 위험자 뭐 달고 거래 정지 좀 나왔다가 하루 이틀 변동성 만들고 고점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없이 오른 애들은 이거는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조정이 없이 오른 애들은 내릴 때도 반등이 없이 내린다. 요걸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업오 내반업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뭐 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정이 이씨 오른 애들이 떨어질 때도 반등이 있게 떨어지는 겁니다. 조정 없이 오른 애들은 떨어질 때로 반등이 없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표현을 항상 머릿속에 좀 새겨놓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가장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안랩 보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무거운 종목이 완전히 정말 이런 식으로 테마주처럼 올랐다라는 게 비상식적인 상승이었어요. 이때 사실은 오르더라도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랐어야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오를 때 전혀 조정 없이 올랐다가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오른 애들은 내릴 때도 반등이 없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만 얘네들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 하나가 있죠. 첫 투매. 딱 첫 투매 한 번만 매매하고 마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요날의 어떤 지지 구간에서의 반등. 보통 이제 3일선. 그러니까 뭐 이제 상한 급등이 마무리되고 급등이 멈추고 처음으로 투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뭐 이평선상 한 3일선 구간에서 보통 이제 반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얘는 이제 뭐 지금 시간에서 또 거의 지금 상한가 근처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뭐 내일도 뭐 갭 띄우고 뭐 한 방 또 치고 내려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혹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정지 한 번은 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봤는데 주식 분할을 결정했군요. 얘는 뭐 이때도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끌어올리고 뭐 주식 분할로 또 끌어올리고 뭐 아무튼 어찌됐건 이제 뭐 이날 방송에서 제가 멘트 드렸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현대사료가 최대 주주 변경으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식량 위기 테마 대장이었고 재료 자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식량난 테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확 끌어올릴 수는 있다. 그렇게 멘트 드리고 나서 식량 테마가 지금 어찌됐건 이제 뭐 주도 테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한일사료나 뭐 현대사료는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오버나잇은 하지 않으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은 이제 항상 마찬가지지만 고점에 있는 애들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테마가 재료가 이대로 죽지 않고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순환매가 아직 좀 덜 돈 애들 있죠. 그런 애들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차트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놓은 뭐 동원수산이랄지 뭐 요런 애들을 좀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너무 다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제 새롭게 또 사료 관련주로 올라왔던 뭐 이지바이오도 잘 준비시켜 놓고 오른 것 같아서 얘도 뭐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 뭐 팜스토리도 근데 얘는 조금 가려면은 미리 이미 좀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에서 뭐 이때도 가려면 한번 갔어야 되는데 딱 이 저항선 뚫어놓고 여기서 물량 어떻게 보면 또 다 넘길 만한 구간에서 이렇게 밀어버렸고 여기서 또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팜스토리나 뭐 이런 애들 말고도 매매할 만한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애들로 접근을 하시면 돼서 아직까지는 이제 힘이 없는 얘네들보다는 뭐 차라리 이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테마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전쟁 테마 돌 때도 뭐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애들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 비롯해 가지고 원자재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식량난 애들이 다 한번 돌고 나서 뭐 가스랑 유가 애들로 한번 순환매가 또 도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찌되면 뭐 돈바스 지역의 공격이 또 시작됐고 지금 뭐 핵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뭐 뉴스로는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뭐 유가도 다시 이제 뭐 한 107불인가요? 그 정도까지 좀 올라 있고 천연가스도 지금 계속 가격이 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언제 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언제 원래 이제 식량난 테마는 지수 상관없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면 가스랑 유가는 지수가 좋을 때는 힘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량보다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지수가 조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힘을 좀 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승 GSE 뭐 중앙에너비스 요런 애들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우 쌍용차는 솔직히 이렇게 또 간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료가 거의 좀 좀 시장에서 뜨거움이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뭐 케이지 애들은 조금 이제 죽은 것 같긴 한데 뭐 진짜 또 모르죠. 여기서 진짜 지금 시장에 워낙 테마가 많이 없어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또 뚫어줄런지. 일단 오늘 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뉴스가 나오긴 했기 때문에 KG 뭐 이제 쌍방울 뭐 파빌리온 이렇게 이제 뭐 3파전으로 가는 느낌이고 지금 이제 중국의 비아디는 이런 식이 되면은 완전히 조금 찌라시에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염두는 해두자.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서 얘네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마무리가 끝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진짜 여기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죠.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 만한 얘네들로만 매매를 해주는 게 좋겠죠. KG그룹이랑 뭐 이제 쌍방울이랑. 그리고 이제 뭐 에디슨 EV 관련주인 UNI랑 금호HT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급등이 시작됐던 초기까지 시세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떨어질 구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냥 진짜 뭐 시덥지 않은 뉴스 하나만 나와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 구간 정도는 됐을 수도 있겠다. 금호HT도 뭐 거의 뭐 이제 상승 전 가격까지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만 건드려줘도 이런 자리에서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이 약간 이제 악재가 뭐 악재라고까지 할 수 있나?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발표가 좀 이제 연기가 됐던 부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당장에 뭐 악재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이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모멘텀 자체가 좀 뒤로 밀린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요건 것 같아요. 이제 건설 현장이 지금 셧다운이 뭐 될 수도 있겠다. 요런 부분. 물론 이제 뭐 서울동 타 지역은 좀 철회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철콘 연합회에서 뭐 20일 셧다운 돌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건설 현장이 뭐 멈출 수 있는 부분. 요런 게 이제 조금 심리를 안 좋게 만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대장인 동신건설 정도만 뭐 낙폭이 조금 뭐 제한되었었던 것 같고 뭐 일성건설, 뭐 범양건영, 이화공영 요런 애들은 거의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하는 수준까지 좀 갔습니다. 건자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건설이랑 원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세트처럼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같은 정책주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죽으니까 원전도 조금 이제 뭐 조금 뭐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긴 했는데 원전주가 지금 약간 이제 매매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신기계랑 나머지 원전주들이랑 완전히 따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한신기계 올라도 나머지 원전주들이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신기가 움직이면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씩은 따라는 왔었거든요. 10% 오르면은 그래도 뭐 한 2, 3% 오른다든지.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한신기계 오른다고 나머지 원전주들이 오르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수급도 들어오지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거의 뭐 한신기계 독주인 상황이라서 요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한신기계를 뭐 들고 있다면 뭐 고민할 부분이 없겠지만 원전 테마가 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저는 한신기계가 이때 당시 최대 주주 매도 이슈도 있고 그래서 대장이 한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방송에서도 한번 멘트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원전주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건설주들은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뭐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보다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건설주들은 이대로 죽기보다는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곤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인정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거리두기 이슈는 끝나버렸잖아요. 재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이 되었던 부분이고, 사실상 거리두기는 코로나 지난 뭐 2년 반인가요? 이라는 시간 동안 해제했다가 뭐 다시 잠궜다가를 반복했었기 때문에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스크 의무 해제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재료가 거리두기보다는 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한 번쯤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치한불이나 하이로닉 뭐 이런 친구들 충분히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은 리더스 코스메틱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들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뭐 앞에서도 충분히 수상했지만 얘네들이 진짜 좀 수상해요. 다시 한번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강, 철강, 뭐 하이스틸, 그리고 철강 애들이랑 조선주는 항상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STX 엔진,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좀 관심 종목을 추려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뭐 무료 카톡 체험방 들어오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 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요. 뭐 카톡 남겨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